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총 무섭고요. 돈을 날렸다고 표현할게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라 아직은 시행착오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니멀리고 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이번에는 물건 100개 이하로 살아가는 궁극의 미니멀리스트가 구매하고 소유한 물건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록이 꽤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건 총 3개이며 전부 내돈 내산입니다. 1. 무선 키보드. 2. 키보드 식별용 스티커. 3. AR 스마트 글라스. 각 항목을 가볍게만 훑어볼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용을 아주 깊게 다룰 건 아니니까 그저 흥미로 봐주시고요. 항목 끝에 다시 산다 안 산다도 언급할게요. 이번 기회에 검토 중인 물건이 있었다면 본 영상이 객관적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선 키보드입니다. 원래는 노트북으로 바로 작업했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 터진 이후로는 어느 환경에서든 최대한 비슷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벌써 5번 정도 바꿨는데 총 1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 중에서 3대가 고장났으니까 돈을 날렸다고 표현할게요. 이건 지금까지 사용한 것 중에 가장 참신한 키보드예요. 키보드이면서 가운데 부분이 트랙패드, 즉 마우스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유사한 기능의 키보드가 있었는데 그 제품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진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보류해오다가 이 제품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활발한 소통을 하는 기업이라 호기심 반으로 구입해봤습니다. 작년 11월에 주문 넣어서 실제로 수령하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오! 잠깐만, 불이 왜 들어왔지? 주문한 지 3개월 만에 받아보는 키보드. 키보드 집이구나. 이런 배려 상당히 좋네요. 이거 좋다. 지금은 주문 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말할 것이 고장났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왔어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은 하단만 불이 들어오고요. 제가 물건을 과부하가 걸리도록 쓸 뿐이지 절대 막 다루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폰도 밝기 100, 자동 꺼짐 없음, 노트북도 밝기 100, 자동 꺼짐 없음, 이런 식으로 쓸 뿐이지 다루는 건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장난 이유를 따져보면 가방에 자주 넣어서 휴대할 때 가방 안에 들어있던 다른 물건이 키보드를 압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꽤 실망스럽고 현재 이 고장난 상태를 업체에 알려서 문의 중인데 일단은 수리를 맡기기로 했고 비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면 처분할 생각입니다. 제가 살 때 가격은 179달러였어요. 출시 직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정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로 한 25만원 전후 되겠네요. 자, 이 키보드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마우스 없이 작업 가능하다. 키보드의 일부 면적이 마우스 기능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니지,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산 거예요.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타자 치다가 마우스 잡았다가 손이 이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북만으로 작업을 오래 해왔고 제가 왼손잡이라서 지금 사용 중인 마우스처럼 아예 오른손잡이만을 위해 만들어져서 나온 마우스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가리지 않는 별도의 트랙패드나 노트북 트랙패드를 써왔는데요. 이 키보드는 마우스 없이 본체 한 대로 정해진 반경에서 다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좌클릭, 우클릭은 터치로 하는 방식인데요. 심지어 본체 하단에 클릭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디어 좋죠? 키보드에 이 기능을 넣는 게 가능한 기술이었나 봅니다. 많은 키보드가 이 기능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트랙패드가 되는 키보드가 언제 가장 유용하냐면 핸드폰과 AR 스마트 글래스 연결해서 글 쓸 때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화면을 터치하면서 조작할 일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편리합니다. 무릎 위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 누워서 배 위에 올려 작업할 수도 있고요. 장점 또 하나, 타건감이 완전 제 취향입니다. 눌리는 구조와 타건감에 따른 전문 표현이 있으나 용어가 생소하니까 생략하고요. 이 키보드는 마우스 역할을 겸해서 키보드와 키보드 사이 간격이 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타건감은 제가 사용해온 역대 키보드 중 완전 상위에 속합니다. 타자 치는 소리도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장점, 디자인. 이 제품은 맥용 윈도우용으로 나뉩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용을 샀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괜찮고 만듦새도 훌륭합니다.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고무가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어서 타자 칠 때 키보드가 밀리는 현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키보드는 고무 패드가 달려 있어도 위치가 밀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접지력이 좋아서 그런 현상이 없었고요. 무게는 430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높은 완성도 때문인지 무게가 그리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단점 1. 마우스 없이 사용하려 했지만 마우스 없이는 정교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걸 6개월 정도 썼거든요. 적응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정교한 작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절대 마우스만 못해요. 전문적으로 글을 쓰거나 코딩하는 사람이 잠시 마우스가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수준이지, 이걸로 영상 편집 됩니다만 비추, 사진 편집 됩니다만 비추, 이걸로 정교하게 작업하려다가 성질 나빠질 수 있어요. 인내심 테스트용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고요. 시간을 들이면 작업이 다 되긴 합니다. 언젠가는 마우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스트레스가 따라올 겁니다. 이걸 반년이나 썼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제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이틀 못 가는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는 44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44시간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 사용할 때 참 불안해요. 충전을 해놔도 방전돼 있을까봐. 단점 3. 블루투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기계를 3개까지 등록하여 전환 가능한데요. 기계 전환할 때도 전원 넣고 사용할 때도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요즘 키보드도 아니야. 한 3, 4년 전에 나온 키보드만 해도 블루투스 기기 전환 버튼 누르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전원 버튼 넣음과 동시에 사용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로딩이 있는 건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블루투스가 최신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핸드폰으로 기기 전환해서 잠시 답장 보내고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기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 지금 시대에 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키보드는 과연 누구한테 적합한가? 글 쓰는 사람한테 적합해요. 애초에 마우스로 정교한 작업을 안 하고 정교한 작업을 할 일조차 없는 사람에게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후기고요. 저는 정교한 작업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만원 날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글 쓸 일도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 안 산다? 나는 산다. 글 쓰는 정도로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산다. 이게 일단 키보드가 마우스 기능을 겸하는 걸 경험해보면 일반 키보드로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사겠지만 누가 산다고 하면 제가 겪은 단점은 꼭 알려주고 싶어요. 마침 영상 제작 중에 업체에서 키보드를 교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상 수리 받기로 했는데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국제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에요. 제가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금방 고장나는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전부 휴대성이 강조된 것만 사용해와서 그런 것 같아요. 휴대용을 나는 본격적으로 일할 때도 쓰니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쓰나 싶기도 하고. 보통은 분리해서 쓰시나요? 직장용, 자택용, 휴대용 이렇게? 오래전에 애플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몇 년을 사용해도 멀쩡했거든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고 심지어 본체가 약간 휘었는데도 정상 작동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상적인 키보드를 못 만나면 다시 애플 매직 키보드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그런데 애플 매직 키보드보다 더 좋은 키보드를 만난 적이 있어요. 로지텍에서 나온 키즈투고 2 제품인데요. 무게가 이거 절반 수준인데 타건감도 예술이고요. 블루투스도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애용을 해오다가 치명적인 단점을 만나요. 배터리가 충전식이 아니라 교체식인데 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배터리가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배터리 교체해야 되지. 그리고 키보드가 자동으로 눌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명백한 오류죠. 그래서 제품을 교환받았는데 교환받은 제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현상이 완벽하게 개선된 배터리 충전식 키즈투고 3가 나온다. 바로 지릅니다. 영상으로 소개한 적은 없지만 좌우 분리되는 키보드도 써왔었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수많은 키보드를 통틀어 만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로지텍 MX 키 미니. 중고로 잘 구하면 6, 7만원대도 구해지거든요. 미니가 붙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의 묵직함은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제가 써본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고장도 잘 안 나요. 구매하고 후회한 물건 두 번째, 키보드 식별용 스티커.
키보드 전용으로 나온 스티커예요. 이거를 붙여서 키보드를 꾸미는 용도가 아니라 키보드를 안 보고도 어느 버튼이 어디 있는지 손끝 감각으로 구분하는 용도죠. 알트가 어디 있고 시프트가 어디 있고 스페이스바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날린 것 같기도 하고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신이 안 듭니다. 첫인상은 별로다. 타자 칠 때 꼭 키보드를 안 봐도 이미 어느 정도 감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왜 필요했냐면 AR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할 때는 안경 코받침 사이로 키보드를 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키보드가 아예 안 보인다는 걸 전제하에 오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사서 써봤는데요. 붙여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키가 어디에 있는지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걸 사기 전에는 돈지랄 같아서 집에 있는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했거든요. 이걸로는 손끝의 감각이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용 제품을 샀던 건데 효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했고 오염이 눈에 띄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결벽증, 강박증 프로잖아요. 오염된 손으로 키보드를 만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때가 묻고 손때로 인해서인지 키보드 스티커가 밀리는 부분이 미관상도 굉장히 별로거든요. 결국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기능이 기대에 의하였으며 약 10,000원이나 하는 가격은 납득하기 어려웠으니 구매하고 후회한 물건 세 번째, AR 스마트 글래스. 이 물건에 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먼저 AR 스마트 글래스에 관한 간단한 개념을 말하자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화면을 안경으로 시청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도 하면서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모니터, 나만의 상영관을 눈앞에 띄우는 안경처럼 생긴 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시간 통번역 해주고 내 물음에 답하는 AI 글래스와 AR 스마트 글래스는 용도며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구입한 AR 글래스는 작년에 발매한 제품이었습니다. 구매 동기는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달 동안 제대로 생활을 못했었거든요. 누워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앉아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기 어려울 시 노트북과 AR 글래스를 연결해서 누워서 작업하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AR 스마트 글래스 구입 동기와 마우스 기능이 있는 이 키보드를 산 구매 동기가 연결됩니다. 누워서 가슴 위에 키보드를 올려놓고 어떻게든 사용한다 쳐도 마우스까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 AR 스마트 글래스의 장점은 나만의 모니터 화면, 영화관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영화관에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나 기차나 공공장소에서 영상 시청할 때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일이 없죠. 화면은 오로지 나만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장점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안경만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기기를 놓기 충분치 않은 자리에서 작은 테이블이나 무릎에 놓고 사용하기 좋았고요. 처음 사용할 때는 만족했습니다. 화질이 4K를 지원하지 않는데도 선명했고요. 영상을 볼 때 몰입감도 좋았고 안경 다리에서 나오는 스피커 사운드가 참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사용하려고 했던 용도에는 결국 적합하지 않아서 열심히 사용해보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방출했습니다. 내가 이걸 내쳐야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계기는 이동하며 사용할 때가 잦은데 타고 있는 교통수단이 직진이 아니라 좌우로 방향을 틀잖아요. 화면이 같이 밀립니다. 내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밀려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쩔 때는 화면이 밀리다 못해 뒤통수 쪽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메뉴 조작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지만 어떤 기능을 희생하고 해결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구불구불 달리는 교통수단 타면 화면이 아예 못 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 AI 글래스에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 번 시착도 해봤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 진행되는 AR 글래스 행사도 엿보고 왔어요. AR 스마트 글래스, AI 글래스 둘 다 체험해본 결과 아직은 발전을 더 기다려야 할 시기인 것 같다는 게 현 시점 제 결론입니다. 이미 상용화되긴 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라 아직은 시행착오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단점은 화면 모서리가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사용하려 했던 여러 용도 중 영상 편집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하려고 이것과 유사한 제품을 사신다고 하면은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세요. 반대로 집에서 편하게 영상 시청 용도로 사고 싶다 하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즐거워요. 그 어떤 공간 제약 없이 나만의 영화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니터도 필요 없고. 세 번째 단점, 안경 사이로 불필요한 주변 환경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면에 보이는 주변 환경 정보는 차단할 수 있지만
틈새로 들어오는 주변 환경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가림막 같은 걸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 정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불필요한 정보 중 하나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이렇게 작업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도 저 사람 봐, 손가락질하는 게 다 보여요. 이런 상황이 꽤 많았어요. 솔직히 나라도 나처럼 작업하는 사람을 우연히 어딘가에서 보면 볼 것 같아. 말을 걸어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외 AR 스마트 글래스의 단점으로는 발열이 거론되긴 하지만 약간 따뜻해지는 정도지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착용 중 무겁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무게가 신경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 오래 쓰고 있다고 해서 코 받침 부분이나 안경 다리 부분이 눌려서 불편했던 경험도 없습니다. AR 스마트 글래스를 가장 유용하게 썼던 순간은 사실 영화를 볼 때가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노트북 화면처럼 덱스를 띄우고 글을 쓰거나, 한쪽에는 외국어 사전, 한쪽에는 외국어 교재 띄워놓고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은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순성 덱스 모드가 지원이 돼서 AR 글래스를 연결하면 데스크탑처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요. 키보드 한 대 있으면 글 쓰거나 메일 답변하거나 되게 편해요. 그 외에는 나는 결국 AR 스마트 글래스에 적응하지 못했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산다, 안 산다? No, 안 산다. 아직은 이 시장의 발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로 AR 스마트 글래스 같은 가상 화면이 아닌 진짜 모니터 구입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즐겨 쓰는 쇼핑 사이트 장바구니에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물건이 담겨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 이 영상을 통해 아이템 뭐 하나 건져보려 하셨다면 충동 구매 욕구 잘 누르시길 바랍니다. 미니멀하기